셋이에요. 예를 들어 딸이 셋이야. 근데 큰딸이 11살. 그 다음에 나머지 동생이 이제 둘이 있어요. 자, 요럴 때 보면은 엄마가 주로 어떤 관계를 주로 많이 가냐면 사실은 이 11살짜리 큰딸한테 신경 쓰기보다는 아직은 엄마 손이 더 많이 필요라는 딸 둘에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큰딸은 소외감을 느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엄마에게도 많이 요구를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관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11살이면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관계 적응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관계 적응기는 관계 적응기인데 뭐에 들어가냐면은 왜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죠. 왜 안 놀아줘? 왜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가 들어가. 이게 뭐냐면 지금 자아형성기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아형성기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관계 적응기. 최소한 그래도 이 딸이 엄마랑도 사이는 나쁘진 않아요. 왜? 엄마랑 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는 일단은 좋아. 엄마와 아빠가. 그러면은 이 11살이 만약에 아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아빠하고 이 아빠하고 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딸이, 큰딸이 볼 때는 엄마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아요. 관계 적응기는 그나마 잘 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왜냐면 관계 적응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 왜라는 놈이 붙거든요, 자꾸. 이제, 왜냐면 이 아이들이 관계 적응기에서, 그 다음에 이 관계 적응기에서 자아 형성기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뭐가 많아지냐면, 자꾸 말을 붙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툭툭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랄까, 그거는 싫어,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큰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냐면 아빠가 이렇게 출근하는데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건 뭘 하는데 나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럴 때 이 아이의 생각이, 여기에는 지금 이 동생들은 관계 적응기이기 때문에 이 동생들에 관련돼서 챙겨야 되고 케어해야 될 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주는 영향력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큰딸에 대해서는 이제 요 생각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적응기는 끝났어요. 나름대로. 아, 지금 현재도 좋아.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요 아이에게 요 생각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왜 엄마가 그런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엄마가 같이 많이 못 놀아주는 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엄마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런데 엄마가 왜 못 놀아줄 수밖에 없냐면 애들 둘, 여기에 이렇게 둘이 있지 않니? 예전에는 너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왔고 뭘 해왔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 이야기하듯이 하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듣기 싫어해요. 그 얘기를. 왜? 직접적으로 자기를 안 놀아주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엄마는 지금 동생들 때문에 나와 함께 이렇게 가지 못한다는 이 생각이 여기에 서서히 들어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이 큰딸을 케어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 엄마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냥 이 아이에게 엄마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엄마는 요 누구를 케어하느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주느라고 바빠. 아직 어리잖아. 너희 동생들이고. 그런데 돌봐주기 바쁘니까 나랑 같이 할래?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하려 그러면은 피곤해요. 그 아이 입장에서도 보면 간신히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중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너가 이렇게 갈 때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에게 이렇게 조금 도움 요청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엄마가 이렇다라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왜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별로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뭐를 하나 또 주면 좋냐 그러면 엄마가 큰딸에게 동생들 케어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차라리 부탁을 해봐요. 이 아이에게. 그래서 엄마가 애들 둘 이렇게 가는데 그럼 막내는 네가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엄마는 이렇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왜? 그 아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씩 케어하는데 엄마랑 같이
말 그대로 엄마와 같이 뭔가를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로 생각이 그렇게 하나씩 정리정돈이 돼서 자리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안 돼요.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자아를 형성해가는 이제 그 시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아 형성이라는 게 한 번 딱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해가면서 반복하다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생각해서 틀린 거 맞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자아거든요. 그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갈 수 있도록 엄마가 큰딸을 이 생각 얘기, 엄마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처음에는 거부감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기 싫고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큰딸이 엄마와도 함께 동생을 케어하는 쪽에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공부도 같이 하게 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꼭 아빠랑 같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를 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엄마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나마도 이렇게 엄마가 이 둘을 케어하고 있을 때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케어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엄마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돼. 너가 왜 이러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관계적응기와 자아형성기가 지금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네, 이럴 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차피 관계는 이미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빠르게 받아들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불과 1, 2개월 만에 엄마랑 같이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바빠요. 마치 자기가 엄마 된 것처럼. 그게 뭐냐면 감정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 돼요. 그래서 관계적응기와 자아형성기에 이 과도기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있구나 이 아이가 하는 거를 엄마가 알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게 되면은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